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추석 연휴 때 선을 본 뒤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알게 된 건 세상이 참 좁다는 거였어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15년 전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어여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었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두려울 게 없었고 없이 시작한 만큼 열심히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뒤부터 제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만큼 저와 부딪히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했었죠. 지금 당신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며 놀 상황이야? 분유값 하나 사는 것도 손 떨릴 정도로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의 삶을 유지할 건데?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내가 친구들이랑 자주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술 몇 잔만 하고 오겠다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풀라는 거야? 밖에서 치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당신 잔소리에 내 숨이 너무 막힌다고. 일찍 들어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리고 분유를 살 필요도 없는데 당신이 너무 빨리 젖이 말라버려서 쓸데없는 데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에 손 벌리는 걸 왜 당신이 참견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애나 잘 보고 있어. 혼자 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야. 나랑 내 딸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몇 번이나 옮긴 거야? 오늘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해놓고 스트레스 풀러 나가겠다고? 그럼 집에 혼자 있는 나는? 통장 잔고가 맨날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아빠가 됐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집안을 키울 생각부터 하라고.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을 생각도 없었는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저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자기 자식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나간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개인 생활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참아왔던 눈물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멋대로 하려는 행동이 말리면 말릴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참고 넘어가다간 저와 아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모에게 제가 힘든 점을 얘기했어요. 둘이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줄 알았어? 애까지 들쳐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쩌자는 건데? 돈을 보태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돈이 무한으로 나오니?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충분히 여유 있을 때 결혼하라고 했었잖아? 어머님, 그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둘이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자리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테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저에게 믿음을 줬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그게 답답할 뿐인 거예요. 어머님 손주랑 제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실 건가요? 제발 그이가 정신 좀 차리고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대출 이자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카드값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니 나는 모르겠다. 차라리 너희 사돈어른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처리되지 않겠니? 힘들게 시댁에 가서 도와달라고 시모에게 부탁을 했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진작에 손을 벌렸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친정에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희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모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몸을 돌리셨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어요. 시모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저를 모른 척 하셨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 차라리 그냥 이혼하겠다며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무리 개차반 아들이라도 없는 것보다 달고 사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제가 선택한 걸 물으지 말라고 반품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졸려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재운 뒤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차라리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제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더 이상의 기대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었죠. 눈에 초점도 없고 대화해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상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그런데 남편이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를 확인했는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깊이 잠에 빠진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급하게 거실로 나가 조용히 좀 하라고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가 왜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끝내자는 거야? 우리 이제 막 시작했고 아직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 당신이 알고 있잖아.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어차피 당신이 패소하게 되어 있어.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당신과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그러던데? 벌써 그런 것까지 알아본 거야? 우리 아직 젊은 나이잖아.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젊은 나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겠다는 거야? 그건 당신 혼자였을 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젊은 나이인 만큼 시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돈에 쪼들려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안 보여?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다음날 먹고 살아야 할 걱정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차피 지금 당신이랑 대화해봤자 술에 취해서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퍼질러 자.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는데 더 이상 남편과 인생을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아빠를 보고 자랄 텐데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 방에 들어와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취 상태였던 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열어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귀를 닫아버려서 제 말은 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물건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했네요.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아래층과 옆집에서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론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려 아이를 안고 거실로 빠져나오려는 순간 남편 키보다 높은 책장을 강하게 넘어뜨렸고 책장이 뒤에서 저를 덮치면서 안고 있던 아이를 품에서 놓치면서 뒤에서 덮친 책장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있던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네요.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저와 아이를 덮친 책장을 치워달라고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있던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 급하게 달려와 책장에서 저와 아이를 구출해 주었지만 문제는 아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를 구해주신 분은 주민분께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숨을 쉬지 않는 제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향하기 전에 이미 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양가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와 주셨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로 남편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었을 테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부인하면서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빠져나가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보인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 같자 시모가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사고였다. 내 아들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 아들도 아이의 아빠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조용히 해결 보도록 하자. 자식을 잃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저번에 도와달라고 제가 애원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 아들이라고 징역 보내는 건 싫으셔서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정상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본인이 만든 일들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생각 없이 행동한 만큼 충분히 뉘우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그 인간은 정신 차릴 사람이 아니겠지만
조금은 뉘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합의는 절대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3년의 징역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장례까지 모두 끝낸 뒤 저에게 남겨진 건 저희 가족이 함께 있던 추억만 남겨져 있었네요. 제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과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터라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의욕도 사라져버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네요. 부모님은 제가 받은 충격에서 회복이 될 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고 몇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꺼내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낸 뒤에 묵묵히 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버리고 말았네요.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저에게 두려운 마음뿐이었고 홀로 지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허한 마음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힘든 만큼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엄마는 동네 약국에 총각 하나가 있는데 나이대도 저와 비슷해서 다리를 놔줄 테니 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어요. 엄마의 돌발적인 부탁에 당황한 저는 생각 없다며 다른 쪽으로 화제를 전환했지만 엄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선자리를 강행하셨어요. 아빠도 그 사람을 몇 번 봤었는데 성격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면서 엄마의 말을 옆에서 거들어주고 계셨네요. 엄마는 이왕 말 꺼낸 거 무라도 썰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약국에 전화를 하셔서는 선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사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엄마와 꽤 친해 보이는 사이 같았어요. 약사는 선자리를 거절하지 않았고 정해준 날짜에 장소로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선자리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선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약국을 운영해서 그런지 시간 약속 잡는 게 쉽지 않자 얼떨결에 공식 연휴인 추석 때 얼굴을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된 저는 그 사람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둘 다 40대인 만큼 단순하게 만나려고 선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건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생각보다 잘 통했고 저 또한 어느새 긴장이 풀려서는 마음 편히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추석 연휴이고 부모님 집에 근처에 있다며 내친 김에 인사드리러 가면 좋겠다는 돌발 질문에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저에게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저희 부모님과 인사도 나눴었고
그동안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얼떨결에 그 사람의 부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집 마당에는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보기 위해 문 앞까지 달려와서는 반갑게 맞아주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길래 느낌이 이상해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친 한 사람은 갑자기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고, 저와 선을 본 남자가 저를 소개해 주겠다며 데리고 오려던 도중 자기 아내에게 가봐야겠다며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살짝 당황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매형은 자기 누나밖에 모른다며 매형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었네요. 워낙 멀리에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저를 반겨주신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마련해주신 자리에 앉았는데 약사의 누나라는 분은 제가 궁금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는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계속해서 시선이 가게 되었는데 약사의 아버님께서 멀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제 쪽으로 오고 있었네요. 억지로 끌려오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15년 전 제 아이를 세상 떠나게 만든 전 남편이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남이 선 보러 간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개가 빨라질 줄 몰랐네요. 매형도 우리 누나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그날 바로 인사드리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저라고 안 그럴 이유 있어요? 저도 선자리 봐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자리에 나간 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경희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니까요. 그래서 처남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지. 뭐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아. 그럼 매형은 우리 누나랑 급하게 결혼해서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경희 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솔직한 것 뿐이에요. 그래, 그건 나쁘지 않은데 뭐든 신중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지. 내가 언제 처남 의견을 반대한 적이 있었어? 경희 씨라고 했나요? 경희 씨는 좋으시겠어요? 조만간 약사인 남편을 두게 생겼네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과 시간을 보내줘야 해서 먼저 자리를 비울 테니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왕 오신 거 맛있는 거 양껏 드신 뒤 돌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저를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어떤 상황인지 살피기 위해서 더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약사와의 인연은 마무리 지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약사는 부모님께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전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애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아들 하나와 딸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와 다르게 그 사람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남편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전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애까지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요. 저는 그 사람과 잠깐이라도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전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고 저희 둘은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사과부터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이 깨질까봐 저에게 겁부터 주고 있었네요.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힘들게 꾸린 가정을 지금 망치러 온 거 아니야? 딱 봐도 복수하러 온 거 같은데? 우리 지금 15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나한테 할 말이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야? 내 얼굴 봤으면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당신은 애도 셋이나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네. 세상 떠난 내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을 조금도 잊은 적 없이 살고 있었어. 술만 먹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중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당장 나가서 전부 다 발설하고 똑같이 무너뜨려 주겠어.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순간 당신 인생도 끝나는 줄 알라고. 내가 지금 잃을 게 있을 거라 생각해? 어디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누가 잃을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겪어봐야 한다고. 그때는 못했으니까 지금의 삶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살았나 본데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보게 됐으니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구치소에서 나와서 나한테 찾아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나는 그래도 당신에게 안 좋았던 감정 털어버리고 보내주려 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잖아? 시부모님은 잘 계시나? 당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와서 구경하라고 하셔야지. 일단 당신 아내부터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네. 딱 봐도 엄청 순수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 같더구만. 집안이 꽤 부유한 것 같은데 돈 보고 결혼을 계획했나 봐. 약사인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는 게 내가 도와주는 길인 것 같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가족만 건들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라. 뭐를 원해? 돈을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게. 15년간 내가 겪은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그렇게나 주머니가 두둑한 거니? 그때는 집안의 가장의 길 포기하고 개차반으로 살았으면서 재산 좀 많은 집안과 결혼했다고 돈으로 메꾸시겠다? 지금의 가정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나 봐. 내 딸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될 것 같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의 가정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15년 전에 제 인생을 망치고 딸의 인생을 앗아간 놈이 저에게 슬픈 표정을 보이는 게 더 역겨웠어요. 그래서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대충 상황을 정리한 뒤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을 본 그 사람과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에게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분명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뒤따를 게 뻔한데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은 제가 받아온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고통의 대가로 5억을 주겠다며 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면서 시모까지 저에게 따로 찾아와서는 전 남편이 주는 5억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네요. 저에게 그런 큰 돈을 줄 만큼 그 집안이 잘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 남편의 행동을 보면 지금의 가정은 절대로 깨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긴 하네요.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그 집안을 무너뜨려야 제 속이 후련할까요? 세상 떠난 딸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